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56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콩 송환법의 숨겨진 비밀. 첫째, 홍콩에 발을 딛는 그 누구라도 중국 본토로 압송이 가능하다. 둘째, 송환법 무기 연기가는 완전 철회다 라는 다소 긴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인 인도법, 이른바 송환법을 둘러싼 200만 홍콩 시민의 대규모 시위는 캐리람 행정장관이 송환법 추진을 무기 연기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일단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홍콩 정부가 친중파의 지지를 얻고 언제든 기습적으로 송환법을 재추진할 가능성에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70석 입법원에서 친중파의 숫자는 43명, 과반을 넘습니다. 과연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 자치정부는 송환법을 재추진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현 시점에서 정답은 NO입니다. 그렇다면 송환법이 왜 더 이상 추진될 수 없는지, 그리고 송환법이 과연 얼마나 무시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송환법에 담겨진 날카로운 비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송환법이 홍콩 시민들에게 국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반중국, 반체제 인사들이나 인권운동가들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송환법은 700만 홍콩 주민뿐 아니라 홍콩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즉, 사업자 홍콩에 거주하는 미국인이나 영국인에게도, 그리고 맛집을 찾아 홍콩을 방문한 한국인이나 일본인, 미국인 관광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무서운 법입니다. 송환법의 목적은 홍콩의 독립적 사법체계를 중국에 철저히 종속시켜 무력화시킴으로써 중국 당국의 눈에 거슬리는 인물들을 홍콩이 아닌 중국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홍콩인이든 외국인이든 가릴 것 없이 그 누구라도 홍콩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가 소위 범죄인 인도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중국으로 압송되는 비극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홍콩에서 체포된 반중 반체제 인사들이 불법 영업행위나 소란과 폭력행위 등 엉뚱한 죄목으로 베이징에 압송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합니다. 즉, 소란을 피우면 베이징으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정치범이 아닌 그 누구라도 과태료 처분에 불과한 경범죄만으로 중국 본토로 압송되는 살벌한 상황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인, 외국인, 장기 거주자, 단기 방문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홍콩이 아닌 중국 본토, 낯선 땅에서 피의자가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한 채 재판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되는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느낄 공포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순식간에 10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급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홍콩인들은 자신들의 사법체계를 빼앗긴 채 언어도 풍습도 다른 머나먼 중국 본토로 끌려가는 자신들의 미래를 결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이번 송환법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미국은 홍콩 거주 미국인 사업가들이나 회사 직원들뿐 아니라 단순 관광객들마저도 중국 사법체계의 함정에 빠져 중국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홍콩 거주 미국인은 8만 5천 명이며 작년 한 해에만 130만 명의 미국인이 홍콩을 방문했습니다. 홍콩 내 미국인 기업은 1,300개에 달하며 이들 중 300개 기업은 아시아 지역 본부를 홍콩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홍콩의 제2위의 교육 상대국입니다. 2017년 중 홍콩의 대외 교역량에서 미국은 9%, 430억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홍콩에 대한 수출은 374억 달러, 수입은 63억 달러로 미국이 31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홍콩과의 교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흑자를 거둔 것입니다. 홍콩은 미국에게 만만치 않은 중요성을 갖고 있는 반면 그만큼 예기치 않은 위험에 자국민이나 기업들이 노출될 위험성도 큰 셈입니다. 미국 정부는 특히 중국 정부가 첨단 산업에 종사 중인 핵심 미국인 인력들을 콕 찍어서 인신구속하고 수감 위협 등으로 자국에 필요한 기업 비밀을 갈취할 위험성에도 유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라면 미국은 물론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 핵심 임원들이라면 홍콩에 장기 거주하는 것은 물론 잠시 스쳐 지나갈 경우에도 상당한 리스크에 노출되는 셈입니다. 홍콩 송환법은 홍콩 시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동일한 무게의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중국에 겁먹은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중국의 온전한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는 그날까지 중국과 홍콩 그리고 마카오를 방문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제까지 송환법이 담고 있는 무시무시한 비밀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송환법이 무기 연기가 아닌 완전 철회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중국 정부가 홍콩 시민의 대규모 시위가 무서워서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에게 송환법 무기 연기를 지시했을까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100만 명의 주민을 강제 수용소에 몰아넣고도 사방에 쏟아지는 비난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중국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캐리람 장관은 송환법 강행 처리를 밀어붙였고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해산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소위 폭도로 규정한 시위대에 대한 강제 진압 작전을 두려워할 역시 별로 없습니다. 지난 6월 2일 중국 웨이펑호 국방부 부장은 1989년 6월 4일天安문 민주화 시위 30주년 기념일을 앞둔 시점에서天安문 사건은 정치적 혼란이며 중국 정부는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했습니다.天安문 사태의 유혈 진압이 중국 중앙정부의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반정부 시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에 대한 강제 진압이라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송환법을 무기 연기한다고 전격 발표한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홍콩이 중국 본토와는 전혀 다른 정치, 경제, 사법 체계를 갖춘 특별 행정구역이라는 특별함과 함께 홍콩이 미국과 지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홍콩으로서는 미국과 무역전쟁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전선을 본토에서 홍콩으로 추가 확대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국 정부도 차마 칼을 들어 선뜻 베지 못한 미국과 홍콩 간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홍콩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은 1992년 발효된 미국 홍콩 관련법 US 홍콩 Policy Act입니다. 미국은 홍콩의 정체를 일국 양제, 즉 일국과 이체제로 규정하고 있는 1984년 영중 공동선언 Sino-British Joint Declaration에 바탕을 두고 1992년 미국 홍콩 관련법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이 법에 따라 홍콩을 정치, 사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토의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 지역으로 간주하고 특별 우대 조치를 부여했습니다. 미국은 홍콩을 본토와 분리된 별도 관세 지역으로 인정하고 홍콩 여권을 합법적인 여행 문건으로 인정하는 한편 미 달러와 홍콩 달러 간의 자유 교환을 허용하고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고 있는 민감 기술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미국 홍콩 관련법은 미국과 홍콩 간의 정치 경제 관계를 규율하는 수준을 넘어서 미국에서 사업하거나 유학하거나 또는 여행하는 홍콩 시민들의 삶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얼핏 홍콩이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1992년 이미 미국으로 넘어간 것 아니냐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홍콩과 미국 두 지역 간의 관계는 대단히 긴밀합니다. 중국은 이번 시위 사태와 관련 외국의 중국 내정 문제 개입을 강력 경고하고 있지만 미국으로서는 일국 양제 그리고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특별자치구역이라는 홍콩의 기본 틀을 왜곡하고 미국 홍콩 관련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송환법 처리를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미국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미 의회는 송환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 홍콩 관련법을 수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요지는 미 대통령에게 언론인과 인권운동가에 대한 검열에 관련된 개인에 대한 제재 권한을 부여하고 미 국무장관에게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점검해서 특별 대우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상무장관에게 매년 홍콩이 미국의 수출 규정과 이란 및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홍콩 사태가 어쩌면 북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셈입니다. 북한은 홍콩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세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홍콩이 상기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취소하고 중국 본토와 동일하게 25%의 관세를 때릴 수도 있고 전략적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압박 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홍콩의 주요 수출품인 즉 전자, 통신, 음향, 보석, 의류 산업은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 산업에 필요한 인공지능 및 컴퓨터 칩 등 첨단 부품의 수입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작지만 큰 도시 홍콩의 산업 경쟁력이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것은 국제금융허브인 홍콩에서 미국과 유럽 등 외국 자본의 이탈이 현실화될 경우 홍콩이 현재의 위상을 잃어버리고 평범한 중국의 일개 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험입니다. 이미 홍콩에 진출한 대규모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싱가포르로 비중을 늘려가는 비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 대우가 사라지는 순간 홍콩은 금융업도 제조업도 잃고 암울한 미래를 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이 회오리가 홍콩뿐 아니라 중국 본토까지도 파장을 일으킨다는 데 있습니다. 홍콩에 진출한 미국과 유럽의 금융권은 수천억 달러의 자금을 운용 중입니다. 이미 미중 무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뉴욕 증시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기업들은 홍콩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첨단 기술과 부품을 획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콩 창구가 닫히는 순간 중국은 미국의 금융과 기술 접근을 위한 마지막 탈출구를 잃어버리는 셈입니다. 홍콩 시민은 일단 송환법 강행을 저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홍콩은 홍콩으로 남느냐, 인구 700만의 작은 중국 도시가 되느냐의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용호 상징, 중국이라는 용과 미국이라는 호랑이 사이에서 초라한 쥐 신세가 된 홍콩의 앞길이 험난해 보입니다. 미국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홍콩 자치정부를 통해서 중국의 미래를 투영하면서 공산당 일당 독재, 중국의 변화를 압박하고 중국은 홍콩 길들이기를 통해 대만과의 통일 위협 달성을 모색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미중 간 대결 구도가 심화되면서 중국과 인접한 한국과 대만, 홍콩 모두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홍콩의 선택은 그 중에서도 가장 쉽습니다. 홍콩은 이미 중국과 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은 홍콩의 중국 종속을 우려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화웨이 부회장 멍완저우가 홍콩이 아닌 캐나다에서 체포되어 미국으로의 송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멍완저우 부회장은 홍콩의 자회사를 통해서 이러한 기업과 불법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홍콩 측의 멍완저우 체포 및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미국과 홍콩 간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홍콩이 아닌 캐나다에 요청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홍콩과 미국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미 미국의 정보 및 수사기관은 홍콩의 카운터파트와 민감한 정보교환을 꺼리고 있습니다. 홍콩의 일국 양제가 지닌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공산국가 중국에 속하면서도 자유민주체제를 유지하는 홍콩의 운명입니다. 홍콩 송환법의 미래는 과연 어디로 갈까요? 중국이 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교차하는 홍콩의 전략적 가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금융허브 홍콩은 일단 미국의 특별 우대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그 경우에 송환법은 무기 연기가 아닌 완전 철회의 운명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송환법이 미국인에 대한 합법적 납치로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환법은 홍콩의 완전한 중국 체제의 귀속을 의미합니다. 이제 미국도 고민이 깊지만 중국 역시 고민이 깊어갑니다. 지금 단계에서 홍콩을 본토로 확 끌어다 붙일 수도, 그렇다고 일국 양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고도의 자치를 허용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야기한 것은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하다면 결국 홍콩 정부 수반 캐리람이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풀어도 풀리지 않은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홍콩, 중국과 미국으로서도 일단 현상 유지가 최선입니다. 그 사이에서 다행히 송환법은 죽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